만나면 좋은 친구 MBC. (89년) 창단 이후 다양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극단 파란불. 지역 우수 공연으로 선정돼 예술의 전당에 초청됐습니다. 다음 주 공연을 앞두고 매일같이 무더위를 이겨내며 연습 삼매경이라는 극단 파란불을 만나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는 현대인의 삶. 그 가운데 힐링을 찾기 위해 농촌으로 떠났습니다. 감자와 옥수수를 수확하고 숲속에서의 힐링도 즐기는 횡성 산채마을에서의 귀농귀촌 체험을 만나봅니다. 춘천에서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야구 직관, 바로 퓨처스리그 썸머리그. 춘천 의암 야구장에서는 7, 8월 약 2달간 KBO 2부 리그인 퓨처스리그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올여름 야구 경기 직관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24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박명수입니다. 어제가 절기상 처서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어제부터 날씨가 꽤 선선해진 것 느끼셨나요?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로 접어든 듯합니다.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들이 이번 주에 개학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여름 휴가도 끝나고 개학을 맞이하면서 물론 아쉬운 마음도 생기겠죠. 여름이 지나가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다음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활기찬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고 시청 소감과 사연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또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속초로 떠나볼 텐데요. 속초에는 명물이 정말 많죠. 동해바다, 설악산, 또 중앙시장의 온갖 맛있는 먹거리들. 그런데요, 속초의 이분들 진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연극 무대를 이끌고 있는 극단 파란불인데요. 실력이면 실력, 연기에 대한 열정이면 열정,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천생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극단 파란불이 서울 예술의 전당 초청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습이 한창이었던 주인공들 함께 만나보시죠. 속초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파란불이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창단된 이후 다양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극단 파란불은 연극 활동을 꾸준히 많이 해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작품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는 극단입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예술인들의 꿈의 무대죠. 서울 예술의 전당 초청 공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극을 통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매일같이 무더위를 이겨내며 연습 삼매경에 빠져있는 극단 파란불. 운화 소외 지역이라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들에게 올 여름은 잊지 못할 계절이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최정상이라 인정받기까지 그들이 무대 위에 흘린 진한 땀방울을 따라가 봅니다. 사람이 돈과 금이 나오는 찾아간 곳은 속초의 한 극단. 돈과 금이 아니면 배를 타고 청천바다에 언제 오, 나가게. 뜨거. 아니, 안 그래도 태풍 지나가고 무더위가 한창인데 이 안은 완전 찜통입니다. 열기가 후끈후끈해요. 와, 오. 20배는 보지도 못했어. 보지도 못했다 해? 아니 그 많은 배들 중에서 20배를 어떻게 찾어? 그게 아니요. 아들 무식이라고 극단 파란불 단원들. 아니 세상에 이분들은 뭐 여름 휴가도 모르나요? 카메라가 오건 말건 눈을 빛내며 연극 연습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셨나요? 네, 저희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반 선생님의 작품 연극 그날그날이라는 작품을 지금 열심히 연습 중에 있었습니다. 그날그날에라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일단은 그날그날이라는 작품은 이반 선생님 작품이시고 저희 여기 속초 출신의 작가이시고 그 선생님의 작품을 실향민에 대한 애환을 다룬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저희가 연습 중에 있습니다. 되게 놀리네. 어마 얘 쓸데없는 소리를 해갖고 만성이집이 내 말이 글렀는가? 6.25 전쟁 통해 피난 내려온 속초 실향민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그날그날에 사실 이 연극은 극단 파란불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 극단 파란불의 배우님들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밝은 분들이셨구나. 아니, 제가 좀 전에 저희 대표님한테 여쭤봤지만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 작품이 그날그날에. 근데 이 연극으로요,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다.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맞나요? 맞나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아요. 이럴 때 자랑 좀 하는 거죠. 제 37회 강원연극제에서 일단 대상을 받았고요. 단체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은상을 받았고 제 13회 대한민국 연극 대상에서 대상과 베스트 작품상을 받았어요. 와. 기존에도 다양한 작품으로 실력을 인정받아온 극단 파란불. 특히 애정이 가는 이번 작품 그날그날에를 통해 전국적인 퀄리티를 가진 극단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야,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런 기쁜 일들도 있지만 사실 이 지역에서 연극을 한다. 또 연극을 하면서 생계까지 꾸려가간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로? 이 연극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직업이라고도 분류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속초라는 동네가 인구도 좀 척박하고 이 연극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속초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내고장을 좀 지켜야 되는데 내고장을 버리고 타지방에 가서 공연한다는 것도 가장 아픈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우리 저 나이 먹은 연극인들이 그런 쪽으로 고민이 많이 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말로 다 표현 못할 온갖 고생도 많았고요. 단원들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오늘이었습니다. 이거 아는 사이에 싸워야겠다. 빨리 일단 연극하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물론 너무 좋은 선배님들 실력이 너무 출중한 선배님들이 계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온전히 이 연극만 해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젊은 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긴 한데 다른 일을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물론 또 그만큼 또 느껴지는 게 있고 또 성과 이룰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은 2박 3일을 이야기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긍정 에너지를 품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일어서며 한계를 극복하는데요. 단원 모두의 열정이 오늘의 극단 파란불을 잇게 했죠. 이 연극이라는 게 사실 아무나 해볼 수 있는 장르는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순간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진 않지만 관객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에너지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같이 슬퍼하고 정말 온전히 집중해서 이 작품에 집중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딱 느껴질 때 그 마음이 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장 희열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네요. 같이 공연할 때 제가 대사 틀릴 때 제가 오늘 제가 그런 걸 많이 일러 바치긴 하지만 그래도 배우는 무대가 작건 크건 그 위에서 쏟는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는 조금 다른데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연기를 선보일 더없이 좋은 기회니까요. 자, 사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술인들의 꿈의 무대라는 곳, 바로 서울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가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초청 공연. 기쁨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어떠세요? 이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느낌은 다른 공연과는 좀 다른가요? 긴장이 되거나? 그러니까 긴장이 되지 않는 극장 무대는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날그날에라고 하는 작품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통일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조금만 작품을 들여다보면 그냥 소박한 어떤 사람들의 소박한 꿈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 분단되어 있는 이 국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과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좀 기분 좋은 부담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무대 위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이렇게 리포팅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자, 이제 이 제 길을 받아서 우리 파이팅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극단 파란불 파이팅! 무대를 위해 여름을 반납한 채 관객들과 진한 호흡을 맞추고자 노력한 극단 파란불. 앞으로 강원도 대표 극단을 넘어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문화 선구자로 우뚝 서길 응원합니다. 그대들의 열정과 밝은 미래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 무대는 무사히 잘 마쳤고요. 역시나 실력 발휘 충분히 하셨다고 합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기분 좋은 부담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대가 부족해 타 도시로 떠나는 후배를 바라보는 선배의 짠한 마음, 또 생계를 생각하면 무대가 녹록지 않다는 현실적 이야기까지 이분들 인생이 바로 한편의 연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더 멋진 활동 기대하면서 이분들 무대에 아이돌 콘서트처럼 매진 행렬이 이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 각박한 도심 생활에 지쳐있는 분들, 이번 소식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빌딩 숲을 떠나 자연이 주는 한적함을 즐기러 간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횡성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 좋다. 풍차도 돌고 나도 돌고. 답답한 일상을 벗어던지고 농촌을 찾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농촌 스타일로 꾸며봤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오늘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잠깐만요. 저쪽에 계신가 봐요. 어디 계시지? 완전 밀림이에요, 여기는. 와! 여기 뭐야? 제 키보다 크게 자란 옥수수밭 사이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숨어 계셨네요. 네. 아니, 완전 정글이에요, 정글. 저 옥수수 정글이죠. 옥수수 정글. 아니, 근데 이게 정글처럼 보일 만큼 키가 크고 잘 자란 거 보니까 올해 옥수수 농사 잘 되나 봐요. 비가 왔는데도 옥수수가 저희 농부들의 사랑을 먹고 컸나 봐요. 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부님의 표정도 이렇게 밝으시네요. 네. 뭔가 표정에서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농사 지으신 지 한 5년, 10년 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처음이죠. 저희 지금 농촌 살기 6개월 들어와가지고 지금 4개월, 5개월 들어가요. 새로운 삶을 꿈꾸며 농촌살이에 도전한 초보 농사꾼들의 희망찬 귀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태기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횡성군 산채마을.
요즘 이곳은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맑고 깨끗한 자연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위해 올 봄부터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 조윤나, 성무경 씨 부부인데요. 더 좋아진 점은 같이 얘기할 기회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농작물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같이 여기를 숲이나 뭐 이런 길을 걸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겠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좀 옛날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늦었지만 좀 느끼고 깨닫고 실천하려고 한다는 것도 좋아진 점이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배운 건 바로 자급자족하는 삶의 여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 성무경 씨도 집안일을 알아서 척척하게 되는데요. 집 앞 텃밭 언저리에 직접 재배한 깻잎, 오이, 고추까지 싱싱한 자연의 선물을 담아 한 상 차립니다. 바로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야채에다가 우리 집만에 있는 된장, 쌈장, 조금 닭살은 뒀지만 평소에도 하던 대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옥수수 수확에 나선 부부. 옥수수 따는 모습이 제법 농사꾼 티가 나는데요. 이 옥수수는 모종 심기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분들인데요. 청년농부 신준규 씨도 귀농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옥수수가 보통은 1개에서 2개가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2개가 자라면 이런 식으로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 게 달려요. 그 이제 큰 것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20cm 이상 이 정도를 이렇게 꺾어서 네. 그렇죠. 4월부터 이제 모종도 심고 이제 수확의 계절이 돌아와서 수확까지 쭉 경험을 해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수확할 때 기분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일단 다 새로운 마음이 일단 크고 일단은 4, 5월, 6월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었고 아 농사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7월부터 저번 달부터 수확을 시작했는데 저번 달 이제 꽈리고추 이렇게 수확을 시작했는데 아 첫 번째로는 일단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걸 이제 실감을 하게 돼서 좀 기쁘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이제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무료로도 주고 되게 저렴하게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고맙다, 잘 먹었다, 맛있었다 할 때 이제 아 내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이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옥수수를 따가지고 왔는데 색깔이 좀 다르네요? 요건 청년 옥수수 싱싱하잖아요. 청년 옥수수. 그럼 젊잖아, 영하잖아요. 지금 먹기가 딱 알맞고 요거는 이제 나같이 좀 노년 오래돼가지고 묵어서 이제 청년 옥수수, 늙은 옥수수. 하지만 그 껍질 속은 예쁘다. 아니 다 똑같은데요? 다 하니까 맛있는 청년 옥수수. 어느덧 농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농사에 대한 열정과 집념은 하루하루 깊어가는 중인데요. 이렇게 초보 농부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본인들이 선별 작업도 해봐야 돼. 선별 작업이 참 어렵걸랑. 보는 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람수로 따져갖고 뭐 250g 이상은. 저희 마을에서 이제 6개월 살기를 진행한 거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2번째인데 올해는 정말로 산채 마을에 1년 농사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분들이 4월 달에 일찍 시작해서 파종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이제 수확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오기로 결정돼 있는 사람보다는 올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농촌이 괜찮은 곳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좀 전달하고 그런 목적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농업과 농촌은 불편하고 힘든 곳이 아니다. 좀 여유롭고 풍요롭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꾸린다는 것이 서툴고 쉽지만은 않은 길.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횡성 산채마을 주민들과 서로를 응원하는 참가자들이 함께한 덕분에 꿈이 연결어갑니다.
어제 저희 퇴사로 보낸 거 있잖아요. 꽈리고추. 그러니까 그거 성사장님 내가 구리로 보냈는데 한 박스 역대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얼마? 한 박스에 44,000원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 좋은 거다, 좋은 거. 저는 간단한 농촌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요. 이 농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농촌의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수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살이에서 배운 건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 속에서 되찾은 소중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족 간 사랑도 더욱 깊어만 갑니다. 우리 손녀들이 너무 좋아해요. 일단 차에서 내려서 오면은 할머니 여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뱅뱅뱅뱅 돌아요, 애기가. 그러니까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는 거를 보고 이제 여기 집을 사야 되겠다. 정착을 하자. 지난달에 집을 어디 횡성 정암리인데 그 계약을 하나 해가지고 다음 주 횡성 군민이 될 거예요. 초보 농부들이 이번에 향한 곳은 토마토 재배를 배울 수 있는 한 선도 농가. 꼭지가 붙어 있는 이유가 아마 신선도의 생명이에요. 떨어지면 시장에 가서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 마디가 있거든요. 마디를 꺾어갖고 스타주시면 돼요. 시행착오를 거쳐 결실을 맺은 건 농사뿐만 아니죠. 씨앗 하나, 풀 한 폭이 제 손으로 거두는 농촌에서의 삶은 흩어진 삶의 조각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틀에 박힌 그런 삶은 아니니까 일단 그게 좀 색다르고 신선해서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생활에 약간 저는 목마른 게 있었어요. 가장 좋은 건 그 텃밭에서 난 작물을 먹었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아요. 자연이 준 선물과 함께 자급자족 농촌 라이프를 즐기고 힐링을 만끽한 지난 5개월. 농촌에서의 인생 2막을 여는 이들의 의미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도 하고 농사도 배우고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다면 횡성 산채마을로 산과 들에 나물이 지천으로 자라난다고 붙여진 이름 횡성 산채마을. 그곳에서 5개월째 귀농 체험 중인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의 표정이 정말 여유롭고 밝다 보니까 저도 농촌으로 당장이라고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답답한 도시의 일상으로 벗어나 한 번쯤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농촌에서의 생활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적하고 여유로운 것들이라는 인터뷰가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에서의 인생 제2막을 열게 될 이분들의 도전, 강원 365에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주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훈련이나 뭐 이런 거에서 힘든 건 또 없어요? 네. 다 괜찮아요? 네. 빠르게 탈 때가 가장 재밌어요. 확실하게 잡아먹으란 말이야, 심판. 냉정하게 끝까지 잡아. 그래, 또 들어가. 괜찮아, 또 들어가. 세탁 곧 저의 삶인 것 같아요.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3, 6, 5, 화이팅!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오사카의 코리아타운인 쯔루아시는 제일 제주인의 애환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1세대 제1제주인들이 지금도 고향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삶을 함께 만나보시죠. 일본 오사카. 제1제주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 이곳은 쯔루하시입니다. 거의 모든 전철이 이곳을 경유할 만큼 교통의 중심지죠. 하지만 쯔루하시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간판만 없다면 한국인가 싶을 정도네요. 일본으로 건너와 갖은 고생을 하며 뿌리를 내린 곳.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을 이렇게 눈부시게 바꿔놓은 것도 바로 제주 사람들이었습니다. 쯔루하시를 만들고 고향 제주를 발전시키며 여전히 일본에서 살아가는 오사카의 제주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시장으로 들어서면 이곳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잠시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각종 부침개부터 김밥과 온갖 반찬들. 세상에 족발도 있네요. 한국과 제주 것이라면 없는 게 없는 이곳이 바로 쯔루하시입니다. 누군가 제주 동문시장 같다고 한 말이 빈말은 아닌 듯하네요. 다 이쪽에 다 한국 사람들이야. 교포들도 있고 전부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들 다 만들고 모든 것이 똑같은 음식만 다 만들잖아. 다른 것이 어디 좀 있는. 가게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이. 파는 음식도 사는 모습도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곳곳에서 제주 사투리가 들려오던 곳. 강경자 씨는 45년째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제주 분들도 많고 근처에 제주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도 많고, 뭐 2세대, 3세대 되니까 이제 제주도 말 하는 사람이 없지. 우리 세대 정도. 돌아가시거나 대부분 고령자이신 제1제주인 1세대. 그분들을 살뜰히 챙기고 있는 참존사 고태수 스님. 14년 넘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고향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곳만은 빼놓지 않고 오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데요. 벌써 한상 가득 차려져 있네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일부러 토요일 날 식사, 다른 데는 안 가도 식사회만은 가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가자 해도 병원도 안 가는 사람이 밥 먹으러 놉니다. 가누기도 힘든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겨우 오신 어르신. 고향 사람과 고향의 맛이 그리우셨던 게죠. 3년 있으면 100살. 오래 살았지. 근데 아빠 누나는 어디가 아파는 와가네. 만나 이 손도 아프고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웃을 수 있습니다. 스님이 보여주시는 쯔루하시 시장의 사진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할머니. 그 옛날 시장에서의 억척스럽던 시절이 생각나신 걸까요? 가족을 건사하고 고향에 기부하던 그 치열했던 시절 말입니다. 이 쯔루하시 시장에서 떡집을 한 40년, 50년 했어요. 50년. 그 얘기 자꾸 날거나 일본 살면 나 돈 보내줘가면 죽기도 애 먹지만 하는데 장사 조그만히 해요.
최기영 사당 먹으라 이렇게 오지산 이랑이 이렇게 그래 소리 물이 얕다가 그 속에 다 만나. 오늘도 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라다키 마스. 고맙습니다. 고한다기도 왜 밥을 안 먹어요? 김치와 잡채, 흔한 반찬이지만 고향을 떠올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식사 모임.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 고향의 언어로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잘안 먹어요. 이제 오면 내 마음가 잘 해주니까 먹지만. 그냥 식술까지 잘 생각해 주니까 막 고맙고 생각합니다. 달달한 일본식 과자처럼 이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달콤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어느새 얼굴에도 화색이 돌고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이었네요. 저는 여기 처음 와서 이렇게 이분들 뵈니까 기뻐요. 저기 집에서는 혼자만 이렇게 막 옆에 집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여러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뻐요. 고향 사람들도 보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처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없을까. 그리고 또 생각이 들어요. 아까처럼 뭐 양로이라든가 제주 도민만을 위한 어떤 모일 수 있는 장소, 하나의 공간이 있어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고태수 스님은 지난 1980년대 종교 활동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는데요. 그의 눈에 띈 건 어렵게 살아가는 제1제주인 1세대의 삶이었습니다. 평생 헌신했지만 병들고 가난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시작한 게 바로 토요일 밥 먹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모시기 위해 여러 종류의 심리상담 자격증과 복지 관련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1세대의 삶을 잊지 않으며 그들이 남은 여행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주 도민만을 위한 오사카 도민센터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이제와 곳곳에 바로 여기입니다. 이 공간. 그래서 이 공간과 여기에 이 앞에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여기가 앞에 여기. 제주인 오사카 센터가 되는 거죠? 제주인 오사카 센터. 제주인 오사카 센터. 그곳이 생기면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겠죠. 더불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노력도 이어질 겁니다. 2세, 3세들도 제주도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고향에다가 많은 공헌을 했는데 모른 척 했는데 그래도 아는 척 해주는 것 같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줌으로써 2세, 3세도 제주도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랄까 이런 것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00년의 시간을 이어온 오사카 속 제1제주인의 삶터 쯔루하시.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해온 제1제주인 1세대. 1세대의 기억을 안고 더 발전해가는 쯔루하시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강원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야구를 챙겨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하실 텐데요. 강원도에는 연고팀이 없어서 경기를 직관하기 힘들다는 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춘천에서도 프로야구를 직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눈앞에서 직접 감상하는 경기, 춘천 의암야구장에서 만나보시죠. 하늘을 가르는 시원한 타공, 선 넘는 짜릿한 쾌감. 함께 응원하고 몰입하다 보면 활력이 불끈 솟는 스포츠 야구. 스트레스 해소의 직방인 야구 직관. 올여름엔 춘천에서 즐겨봅시다. 각종 경기장이 한데 모여있는 춘천의 소감 스포츠타운. 이곳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으니 어딘가 눈에 익은 버스인데? 맞네, 턱돌이. 고향 히어로즈 선수들이 춘천에 떴습니다. 프로야구 2군 경기인 퓨처스리그, 그중에서도 썸머리그가 이곳 춘천에서 열린다는 말씀. 춘천에서는 시민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야구 종목을 더 관람하기 쉽게 서울까지 방문하지 않으셔도 춘천에서 프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올해는 고향팀이랑 SSG를 홈 경기로 유치를 해서 지금 춘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퓨처스리그는 올해 총 11개 구단이 북부리그와 남부리그로 나뉘어 정규리그를 치르는데요. 총 625경기 중 의암야구장에서 19경기가 진행됩니다. 7, 8월에만 특별히 춘천에서 뛰는 썸머리그. 어떤가요? 강원도는 조금 휴양지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서 약간 여름 휴가 온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시합도 한다니까 조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고, 또 야구장도 시설도 좋고 쾌적해서 시합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1군 못지않는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2군 선수들의 무대, 퓨처스리그. 선수들에게 퓨처스리그란 어떤 의미일까요? 2군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이제 좀 성장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퓨처스리그에서 배운 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군에 가면은 좀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곳이 퓨처스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퓨처스리그에서 더 열심히 해서 기량을 갈고 닦은 후에 1군에 입성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뒤이어 오늘의 원정팀 SSG 랜더스 선수들도 의암야구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에게도 춘천에서의 썸머리그는 즐거운 경험. 정규 리그 중이지만 여행 온 듯 전지 훈련 온 듯한 설렘도 엿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여기서 뛰면 새록새록 옛 생각도 나고 하시나요? 올해 여기 처음 왔을 때 딱 들어오자마자 고등학교 때 했던 거 그때 추억이 좀 새록새록 나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시합하고 했는데 프로 와서 하니까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 그보다 더 뜨거운 선수들의 열정. 빽빽한 경기와 훈련 일정이 힘들 법도 한데 그럼에도 환하게 웃으며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야구 더 재미있게 즐기려면 뭐다? TV라기보다는 저도 해보고 싶었던 게 야구장에서 치킨에 맥주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치킨이랑 맥주를 드시면은 야구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구의 3대 주역이 있다면 선수와 치맥, 그리고 항상 관중석을 지켜주는 팬들이겠죠. 나의 영웅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간다. 춘천까지 와준 팬들 덕분에 경기를 앞두고 의욕이 솟습니다. 기억해 주신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머리그 덕분에 모처럼 춘천 여행도 즐기고 추억도 쌓고, 이게 직관의 맛이죠.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는데 팬 서비스가 너무 좋으신 분이시니까 다들 이젠 좀 친근한? 더운데 고생하시는 선수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고양 히어로즈 대 SSG 랜더스의 경기 시작합니다. SSG의 선공으로 진행되는 경기. 2회 초부터 짜릿한 장면들이 연출되는데요. 돌아가 마라. 어떡해. 아슬아슬하게 병살타 위기에서 벗어나는 SSG 랜더스. 먼저 득점을 올립니다. 이어서 반격에 나서는 고양 히어로즈. 박찬혁 선수가 시원하게 치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와, 깔끔한 홈런. 이렇게 게임은 다시 1대1 원점입니다. 3회 초 다시 SSG의 공격. 조형우 선수 화답하듯 솔로 홈런 선보이며 다시 앞장서 나아갑니다.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SSG 이정범 선수가 또다시 연타석 홈런. 와, 이 집 홈런 맛집이네. 팽팽한 접전에 지루할 틈 없는 관중석. 경기가 흥미진진하니 치맥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선수들 경기하는 거 직접 경기장에서 보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더 너무 잘한다고 더 생각이 들었고요. 집에서 TV로만 보다가 야구장에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 재밌어요. 고양 히어로즈 화이팅! SSG 화이팅!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춘천에 어둠이 내리고 어느새 경기는 8회 초. 한 줄기 빛과 같은 안타가 터지며 이어지는 SSG의 득점. 여기에 기습 번트까지. 순식간에 1대5로 앞서가는 SSG 랜더스. 이에 고양 히어로즈가 이를 악물고 맹추격에 나섰는데요. 잡힌다. 와, 구사일색으로 세이프. 이 상황에 평정심을 잃었는지 SSG 랜더스 볼넷을 허용하고 맙니다. 8회 말 고양 히어로즈에게 찾아온 원아웃 만루의 찬스. 와, 이젠 어떻게 될지 진짜 예상도 못하겠다. 경기장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과연 8회 말 고양 히어로즈에서 본물이 터질 것인가? SSG 랜더스 운명의 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배트에 정확히 맞아 날아가는 공. 유격수에게 잡히며 아웃. 안타깝게도 본물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종 스코어 6대1로 SSG 랜더스의 승리. 춘천 시민으로서 이렇게 야구 구경해서 정말 즐겁고 여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다시 볼 의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기들도 볼 수 없고 너무 많이 아쉬웠었는데 이제 조금 완화가 돼서 경기도 볼 수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아이랑 나와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양팀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제 제일 좋았던 경기였고 그리고 팀이 이겨서 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강원도 연고 구단은 없지만 여름마다 춘천을 찾아오는 퓨처스리그 경기는 지역민과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 여름도 뜨거웠습니다. 내년에도 의암 야구장에서 직관으로 만나요. 서머리그 기간에는 연고팀이 없는 전국 곳곳의 구장에서 퓨처스리그 경기가 나누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때론 춘천 의암야구장이 고향팀의 홈구장이 되기도 하고요. SSG, 두산, 한화팀의 홈구장이 되기도 한다네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이었지만 올해부터 무료 유관중 경기를 재개했다고 하니까요. 내년 여름에는 꼭 춘천에서 야구 직관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햄님 보내주셨습니다. 연극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당연히 서울로 연극을 보러 갔었는데 이렇게 좋은 연극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 얼른 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도요 정말 많은 문화 행사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멀리 가지 않으셔도 가까운 곳에서 저희 문화 행사들 즐길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2군에 있는 게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춘천에서 눈에 담은 선수들을 1군에서도
앞으로도 보게 되면 더 기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언제든 1군에 올라갈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내년 퓨처스리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스마일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농촌으로 떠나고 싶어졌어요. 싱싱한 텃밭, 야채랑 잘 익은 옥수수 보니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힐링하러 농촌으로 향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언젠간 귀촌, 귀논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맞습니다. 정말 때로는 힐링이 필요할 때 정말 한적한 곳으로 떠나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또 은퇴를 해서 농촌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해 보기도 하는데요. 저희 모두 강원 365에서 그 상상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해 주셨습니다. 8월 한여름 이 전국 곳곳에 내린 폭우로 강원도 전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고온다습한 기후로 신선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채소값 폭등,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유럽 역시 폭염에 시달리면서 농산물 가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가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뭄과 폭염, 폭우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식료품 가격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 환경단체 가운데 연대 조직인 9월 기후정의 행동이 다음 달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에 대해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강원 365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김용석 아나운서와 함께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